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동해로 들어오고 한미일 세 나라가 연합훈련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12일 사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 강릉에서 낙탄 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는데요. 아무 설명 없이 무려 8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린 군 당국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곳곳에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이런 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정부와 국방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요. 내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도입해 의정비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달 말까지 내년부터 4년간 받게 될 의정비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인 의정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의정비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수님, 의정비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나라에서 그 지역의 유력자 혹은 명망가 이런 분들이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많이 인식이 되거든요. 지금도 뭐 그 유럽 나라에서 많이 그렇고요. 그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제한적인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도 1991년에 지방의회 도입할 때 그렇게 도입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지방정부 역할도 커지고 지방의회 역할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의 비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점점 더. 이제 그래서 2005년에 유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도입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입할 때 어떻게 올려주냐 하는 것도 결정을 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열어서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충 몇 % 정도 올린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상폭이 공무원들이 월급 인상폭보다 많으면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그렇지 않으면은 조례만 바꿔서 그대로 받게 되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의원들의 연봉이죠. 의정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들여다봤더니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이 더해진 게 의정비거든요. 그렇죠. 명칭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원래는 거기에 여비도 있어요. 세 가지가 여비요? 있는데 법상에는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정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 그 중앙정부가 정하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기본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은 1,800만 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320만 원으로 처음에 정했고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월정 수당이라는 게 이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직무 활동에 대한 급여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려준다 그러면 이걸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시도별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강원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가 5,466만 원입니다. 연 기준이죠.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 15번째로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곳이 어딘고 보았더니
경기도 의회인데요. 6,659만 원.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6,654만 원, 인천광역시 6,035만 원 순이었습니다. 금액만 봐서는 강원도의회 연간 의정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확실히 적게 느껴지는데 앞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황 전 의원님, 네. 의정비 인상 네.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전 찬성합니다. 찬성하세요? 네네. 뭐 제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의회와 강역의회를 경험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일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 체계가 이분들의 전문성과 또 전업화된 의정활동 예.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업화하고 전문화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의정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은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강원도의회는 인구는 작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 그것도 먼 거리에서 도의회로 또 이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숙박을 해야 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회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황 전 의원님께서는 의정비 인상 쪽에 무게를 확실히 두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네, 자,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인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예컨대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낮으니까 올려다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가 별로 안 되고요. 예. 결국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15위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의 GRDP가 한 그 정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순위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게 뭐 높다 낮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형편에 맞는다면 가능하면 잘 대우해 주는 게 좋다는 거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죠. 예.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그 유급직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황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에요.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방의회에 일을 담당해줘야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렴성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활이 공공하면 유혹을 받습니다. 예. 돈 받고 싶은 유혹 받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일정 수준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의원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의원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 돈 있고 시간 많은 지방 토호 세력이 전부 의회를 장악해서 온갖 비리 저지르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이 주고 이런 좋은 직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그 지방의원의 그 의정활동비의 수준을 네. 부단체장 직급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부단체장, 뭐 부지사나 또 부실장, 부군수에 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수준이 되질 않아요. 적어도 지방의원의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부단체장 정도에 맞춰줘야만이 또 이분들이 그 받는 만큼의 어떤 쪽의 권위라든지 또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제는 지방의회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의원이나 사실은 선출직에 대해서 뭐 보수를 인상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은 찬성할 국민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인식을 떠나서 이 지방의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롭게 고민을 예.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 건 부단체장보다 네. 지방의회 의원들이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네. 전문성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적절한 보수를 줘서 더 전문적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도의회에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전문성이 본인들이 떨어진다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네. 돈에서 의정비 격차가 만만치 않은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나는데 돈의 안에서 보면은 네. 18개 시군도 좀 차이가 나요. 네. 보면 최고 의정비를 받는 데가 춘천인데요. 4,361만 원. 최저 의정비는 양구군인데 3,392만 원. 여기도 이제 앞자리가 좀 다르고 격차가 좀 벌어지는데 같은 도인데도 차이가 1,000만 원 가까이 난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 활동비는 정해진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광역의회는 연 1,800만 원, 기초의회는 연 1,320만 원인데 전국 시도가 이건 다 똑같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월정 수당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정비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저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본주의요? 여유 있는 예. 지자체는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예. 여유 없는 지자체는 좀 덜 받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 다 예를 들면 국가직이라 그러면 국가가 정해서 똑같은 연봉 체계를 주겠지만 지방자치는 어차피 자치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단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컨대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예컨대 대도시의 큰 뭐 어떤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특정 선거구보다 인구가 2배, 3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단 예. 말이죠. 그럼 일도 많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의 특성상 선거구가 갖는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황 의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 의원인데 네. 서울특별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 네. 지자체 여유도 있으니까 나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받는다. 네. 근데 나는 인구수는 적지만 도의원으로서 나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왜 나만 적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주장은 네.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뭐 주장의 그 논리적 근거가 되기는 좀 미약해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인구만을 근거로 의정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전 절대 반대입니다. 인구수로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국회에서 경험해 봤듯이 네. 국회의원 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인구수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소도시라든지 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였어요. 예, 예. 그게 바로 인구수만을 근거로 했던 것이거든요. 선거구 수, 선거인단 수. 그렇게 따지면은 의정활동의 수준도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 수라든지 아니면 선거인 수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예, 한다면 예. 그러면 저 지방의원이 담당해야 되는 지역의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인구는 적지만 더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거기에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의정활동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고민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인구수가 이 의정활동비 책정의 기준에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강원도의 도의원이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 시 도의원들보다 일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주관적 어떤 평가를 떠나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강원도의 도의원들이 관장해야 되는 면적이라든지 또 예. 지역의 뭐 여러 가지 그 민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강원도의 의원들 또 저 작은 지역의 군의원들이 예. 다른 큰 지역이라든지 또 뭐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그런 의원들보다 수당이 적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이제 인구를 예로 들은 건데 굉장히 분기탱천하셨어요. 분기탱천하죠. 자, 근데 사실 예컨대 저 대학 교수잖아요. 국립대학 교수.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전국 국립대학 교수 월급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예. 강원대학은 그 수준에서도 매우 낮아요. 예.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하여간 뭐 하여간 여기에 지역의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월급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 인구 예를 든 거니까요. 네. 네.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정비상 어쨌든 불가피한데 강원도 의회 입장은 최소한 19% 이상, 1,000만 원 정도 이상 올려달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정도로 계속 의정비를 주게 되면 아까 황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젊고 유능한 인재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지방의회 진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보수를 좀 더 많이 주는데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을 하는 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원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연 내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네. 문제를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고등법원의 판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목적, 전문성이라든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를 쓰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상당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꼭 그게 부단체장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예. 하여튼 사회적 통념상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네.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강원도 의회 입장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이제 강원도 의원들보다 의정비가 낮은 지역이 전남하고 세종시 두 곳이에요. 우리보다 또 인구가 적은 제주라든지 그 이외의 지역보다도 강원도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낮단 말이죠. 예. 저는 우리 강원도 의원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의정비는 좀 받아야 된다. 예. 전 뭐 이것이 그 정도로 받았을 때 과연 강원도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극히 미비하다는 거거든요. 다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선출직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뭐 대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정비를 올린다고 했을 때 선뜻 그래 올려주자라는 도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우리 강원도 의원들이 다른 시도 의원들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그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또 특별한 사유가 또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규모로 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사실 실질적으로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그 황철 위원장과 통화를 좀 해봤어요.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라고 여쭸더니 반반이라고 그래요. 올려주자는 분들 찬성과 반대가 그거 굉장히 팽팽한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원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좀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지혜로운 판단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아주 알짜 정보까지 미리 또 전화 통화를 위해서 또 취재를 직접 하신 또 우리 또 황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찬반 의견 중에 반대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방의회 연간 공식 의정 일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지방의원들은 겸직, 그러니까
도의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리는 게 맞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보니까 11대 강원도 의원들 겸직 현황 보니까 49명 중에서 절반이죠. 24명이 겸직 상태였어요. 이거는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어떤 또 공통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뭐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겸직이라고 하는 게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의정 일정 문제는 만약에 정말로 의원으로 도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말하자면 회기 기간만 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기간에도 예,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월급 수준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제 겸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보면 반 정도 겸직하고 반 정도는 겸직을 안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최소한 겸직을 안 하는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방의회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더라도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활동하는 데 관련되는 뭐 여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걸 다른 나라가 주거든요.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를 반영을 해줘야 최소한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핍박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죠. 예. 네. 사실 일만 열심히 한다면야 그거 올려준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는 의식이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분들도 뭐 티나게 일하라는 게 아니라 좀 바쁜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좀 많은 일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 보기에는 저분들이 저 도정 시정을 잘 감시하고 저 견제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들 또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지금 저기 앵커께서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솔직한 저기 시민들 다 그래요. 도민들의 예, 생각이에요. 도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 선출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그 의원들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좀 젊고 그리고 또 네. 전업화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에요. 근데 그런 의원들이 의정활동비가 적절한 수준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정활동을 이 의원직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생계를 위해서 또 예.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럴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정활동, 지방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네.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대요. 네. 이게 구조가 이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이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어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경험자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게 예. 제가 동의하기 이거, 어려운 게 사실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예. 뭐 도의회나 저기 시군회 의원님들이 뭐 이거 인상 안 되면 뭐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다고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자치단체에게 좀 뭐 아부하거나 줄을 서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객관적인 수준에서 의정비 인상 부분을 논의하라는 기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에는 100% 동의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단체장의 눈치를 봅니다. 아마 경험이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의정비 때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체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떻든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공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예를 들면
찍힌다 그러잖아요. 찍혀버리면 공천할 때 굉장히 불리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고려사항이지 의정비를 뭐 더 받기 위해서 단체장 눈치를 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의정비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생각이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먼저 교수님 짤막하게 해주시죠. 저는 짧게 give and take 이렇게 give and take요? 줄 거 주고요. 그다음에 일 잘하라고 채찍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께서는 제가 사실 오늘은 굉장히 그 의정비 올리는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의정활동을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원도 의원들, 시군 의원들, 보석 같은 의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워드를 보석을 하겠습니다. 보석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정비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좀 분야에서 자신의 그 환경 속에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교수님 보여주는 게 되게 그게 제일 먼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올려주고 싶게 하면 되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의원들이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들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올려줘야 우리 의원들 44명인가요? 4억 4천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느냐 마느냐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었잖아요. 이런 의견들 잘 수렴이 돼서 지방의원님들도 수긍이 가고 도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의정비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옷차림부터 먼저 따뜻하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